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더 설레는 야구도 돌아왔습니다. 2025 프로야구 개막 토크쇼 플레이볼. 안녕하세요, 김명훈입니다. 삼성 라이온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저희가 이번 시즌을 좀 전망해보는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지난 가을이었죠. 다시 쓰는 가을의 전설이란 토크쇼로 우리가 함께했던 삼성의 찐 팬분들. 오늘도 모셔봤습니다. 소개해드릴게요. TBC 프로야구 라디오 중계 2337회에 빛나는 야구 캐스터계 신화. 우리 김대진 캐스터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과분합니다. 신화라는 타이틀을 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수식어고요. 2337경기를 지난해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 할 게 있습니다.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희가 시범 경기를 올해 처음으로 중계를 했거든요. 그랬죠. 시범 경기 6번, 그리고 오키나와 연습 경기 2번, 8번 더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2337 더하기 8. 네. 죄송합니다. 제가 빠뜨렸네요. 이렇게 2345회에 빛나는 김대진 캐스터와 함께 오늘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분은 프로야구 중계의 전설, 전에 없던 해설로 우리를 올해도 유쾌하게 해주실 분입니다. 김용국 해설위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화, 전설, 대단합니다. 어쨌든 프로야구, TBC 프로야구 전설, 해설 3년차 김용국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고 네. 올해도 전설다운 그런 모습으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손님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요 사실 제야의 고수였는데 올해 자꾸 이렇게 무트로 양지로 나오고 있는 분이십니다. 네, 제야의 편애 중계 고수 우리 불방맹이 김동현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작년 저희 포스트 시즌 특집에 뵀었었는데 이 개막 특집에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이제 진짜 요 패널분들하고 아나운서님 이렇게 만나 뵈니까 정말 야구의 시즌이 온 게 참 체감이 됩니다. 네, 인터넷에서 삼성 팬분들과 함께 울고 웃고 즐기고 있는 삼성팬 불방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새로운 mem버를 한 분 또 소개를 해드려야 됩니다. 이분은요, TBC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보도국의 군자? 귀공자. 3H 한현호 기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취재하고 있는 기자고요. 귀공자는 아닙니다. 네, 지난해 제가 다시 삼성을 이제 취재를 하게 됐는데 다행히 성적이 좋게 나와서 맞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올해도 열심히 달려서 좋은 소식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분과 오늘 함께 할 텐데요. 말씀해 드렸지만 지난 가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국 시리즈 우승을 간절히 원했었단 말이죠. 근데 너무 아쉽게도 기아 타이거즈에게 우승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네. 현장에 계셨으니까 어떠셨어요? 사실 지난 시즌 많은 삼성 팬들은 가을 야구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삼성이 정규 시즌 2위, 여기에 9년 만에 한국 시리즈까지 진출하면서 대단한 시즌을 만든 건 사실입니다. 근데 한국 시리즈만 놓고 보면 아쉬운 것도 사실이었죠. 당시 한국 시리즈 1차전이었는데 KBO 리그 역사상 최초로 가을 야구 서스펜디드 선언이 됐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당시 이제 한국 시리즈 1차전이었는데 삼성이 1대0으로 앞서던 6회 초 무사 1-2루 상황에서 서스펜디드 선언이 되면서 이게 2박 3일 경기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만약 그때 비가 안 왔더라면 아니면 그때 만약 서스펜디드가 선언되지 않고 그대로 경기를 진행했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죠. 캐스터님 말씀하셨는데 날씨가 하여튼 그때 변수였습니다. 그날 정말 비만 안 왔더라면은 지난 겨울에 어떻게 행복해졌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상황에서 일단은 스톱이 됐다는 게 저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제 결과를 승복하고 저희가 이렇게 아쉽지만 준우승에 머물렀기 때문에 또 올해 또 더 기대가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올 한 해 농사를 좀 시작하는 게 바로 스프링 캠프잖아요. 스프링 캠프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들을 질문을 좀 드릴게요. 아니 이 세 분은 다녀오셨다? 저희는 갔다 왔습니다. 부럽습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내년에는 저도 꼭 가고 싶은데 올해는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스프링 캠프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저희가 1차적으로 밤을 봤을 때 워낙 날씨가 좋아가지고 그때 이제 저희가
했던 그런 준비들을 잘 하고 지금 2차 캠프를 시작했고 그리고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막 기대가 지금 작년보다는 훨씬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본기를 좀 강조했고 언제든 실수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그 실수한 다음 플레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는 편이에요. 기존에 했던 이재영 선수나 김영훈 선수나 위적 선수나 뭐 전병호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좀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게끔 뭐 도와주고 있고 또 올해 이제 들어온 신인 뭐 심재현 선수나 차명수 선수가 너무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올 시즌도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선수들 뛰는 모습 보니까 진짜 빨리 직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와, 진짜 내년에는 저도 꼭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삼성 라이온즈가 이 스프링 캠프를 1차는 괌을 갔고요. 네. 2차는 오키나와 이렇게 나눠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궁금한 게 왜 이렇게 나눠서 갔는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요. 괌 캠프는 8년 만에 재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1차로 괌, 2차로 일본 오키나와로 캠프를 나눠서 진행을 했고요. 네. 이게 8년 만인데 박진만 감독의 의지로 오. 이제 실행이 된 겁니다. 네. 제가 일본 오키나와를 지금 4번째 취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갔을 때 예년과 다르게 좀 추운데 예, 비도 많이 오고 굉장히 날씨가 좀 변덕스럽더라고요. 훈련하기에도 좀 애를 먹는 그런 기상 환경이었고요. 그러니까 괌을 간 건 그런 기후 환경 때문이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특히 삼성이 괌에 머물 때 단 한 차례도 비가 오지 않았거든요. 오. 그야말로 쨍쨍하고 이제 맑은 날씨가 됐으니까 네. 또 뭐 잘 아시겠지만 괌 캠프의 가장 핵심 목표는 어떤 기본기라든지 기초 체력을 올리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이 날씨가 다 했다. 캠프 총평을 할 때도 박진만 감독이 이 괌 캠프에 대해서 굉장한 만족감을 또 표시를 했습니다. 예. 시작이 되게 좋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네네. 같은데요. 특히나 이 스프링 캠프의 분위기가 어느 해보다 좋았다 이런 네.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우리가 왜 지난 시즌에 성적이 또 워낙에 좋다 보니까 이렇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네, 전체적인 선수단 분위기는 아주 좋아 보였고 네. 앞서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괌에서 일단 몸을 잘 만들었고 지난 시즌 성적이 좋았고 여기에 젊은 자원들까지 함께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밝은 분위기였습니다. 이 신인 4명이 같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선수단이 전체적으로 많이 젊어진 느낌, 새로워진 느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딱 보셔도 새롭고 뭔가 활기차고 이런 느낌을 다들 받으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 삼성 라이온즈 스프링 캠프 같은 경우는 지옥 훈련으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들었거든요. 특히나 야수들 훈련 같은 경우에 굉장히 혹독하게 시킨다고 굉장히 유명했는데 지난 시즌에 또 그 덕택에 우리가 실책도 줄었었지 않습니까? 이번 시즌 좀 어땠습니까, 위원님? 좀 단내 짠내, 눈물 콧물 좀 났습니까? 어땠습니까? 단내는 아마 괌에서 났을 것 같습니다. 네, 단내는 괌에서 체력 훈련을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마 괌에서 단내가 많이 났었죠. 그런데 오키나와에서는 말씀하셨듯이 실전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실전 연습을 해야 되고 경기를 하기 전에 얼리웍부터 해가지고 경기 끝나고 미스플레이 그리고 엑스트라 훈련을 병행을 하면서 선수들을 그날 잘못했던 거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그런 연습을 좀 지켜봤는데 작년에도 수비 상당히 잘했습니다만 올해도 물 셀 틈 없는 수비가 승리를 좌우할 수 있어 그럴 연습을 확실하게 지켜봤습니다. 예. 그 장면이 있었어요. 사실 저는 이제 우리 위원님이 가르쳤던 제자가 펑고 배팅을 하는 모습을 뒤에서 이렇게 뒷짐지고 보시더라고요. 이게 어떤 느낌이었는지 너무 여쭙고 싶어서 제 개인 SNS에 이제 그 장면을 제가 영상을 남겼는데 그 손주인 코치는 하여튼 코치. 제자잖아요. 손주인 네네네. 코치가 막 펑고하는 게 만족스러웠는지 잘 가르쳤는지 나 이거 궁금하다. 궁금합니다. 네. 신기하죠. 제가 가르쳤던 진짜 선수였던 친구가 코치를 하면서 또 똑같이 가르치는데 제가 가르치는 거하고 비슷하게 해요. 근데 엑스트라 훈련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저는 올해를 이제 정리할 때쯤 올해를 드높일 사자성어를 고르라고 한다면 바로 이걸 고를 것 같아요. 배, 심, 차, 한! 멋지다. 네, 멋집니다. 네, 바로 배찬승, 심재훈, 그리고 차승준, 함소희 4명의 루키들을 줄여서 부르는 말인데요. 사실 신인 드래프트에서 뭐 갓종열 이런 말을 낳지 않았습니까? 정말 삼성 팬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신인 드래프트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 당시 좀 이야기 좀 해볼까요? 저희가 사실 냉정하게 신인 드래프트 딱 지명을 하고 그 첫 해에
바로 배심차함 이렇게 많은 이 풀이 맞아, 캠프에서 활약은 못 보여줬었거든요. 최근 5년 동안 이렇게 지켜봤을 때도. 그런데 요번에 스프링 캠프에서 배찬승, 심재훈, 차승준, 함수호 모두 이제 1군 캠프에 합류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뭐 뒤에 조금 더 부가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은 이 배찬승 선수는 정말 대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완인데 저희 자완 150 나오는 투수가 있었나요, 정말? 그러니까요. 자완의 이승현 선수 그때 데뷔할 때 그 첫 150 보고 야 자완이 150 뿌리자마자 와 이 배찬승은 무조건 됐다. 지금 뭐 여기서 얘기를 해도 벌써부터 좀 소름이 돋는데 상당히 좀 기대가 좀 많이 된다. 네. 네, 저희 취재진이 일단 오키나와 도착해서 제일 먼저 내놔라 인터뷰 하자고 했던 게 바로 배심차함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신인들이 4명이나 1군 캠프 첫 시작부터 끝까지 완주한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는 친구들인가 궁금했고요. 그래서 첫 본 게 이제 슈퍼루키 배찬승이었죠. 몸이 굉장히 탄탄하고 근육질이고 고졸이 굉장히 몸을 엄청 잘 만들어 왔구나 이런 인상이 굉장히 강했고요. 그래서 박진만 감독이랑 인터뷰를 할 때 굳이 이제 신인 4인방 중에 한 명을 꼽아달라고 했더니 좀 망설이다가 역시 배찬승을 원픽으로 했는데 네. 그날 저녁 자리에서 이제 비공식으로 픽한 거는 심재훈이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 심재훈이 이제 그 국민 유격수 출신인 박진만 감독이 보기에도 굉장히 기본기가 탄탄하고 무엇보다 수비가 굉장히 좋다. 그런 이제 평가를 캠프 내내 좀 지배적으로 이렇게 하고 계셨고요. 야, 진짜 뭐 올해 너무너무 기대가 신인들에 대한 기대도 정말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배찬승 선수에 대한 이야기는 진짜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사실 키움의 정현우 또 한화의 정우주 이 두 선수가 앞서 선택을 받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캠프 기간 내에 보여줬던 퍼포먼스는 우리 배찬승 선수가 단연 으뜸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정말 잘 뽑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네. 사실 오키나와 연습 경기였습니다. 저희가 중계할 때였는데 당시 이제 3월 2일 기아와의 경기 7회 올라왔던 배찬승 선수가 세 타자를 순식간에 그냥 삼진으로 정리해버립니다. 김오령, 윤도현, 고종욱, KKK 중요한 저희가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와, 어마어마하다. 소름이 쫙 돋네요. 152km 속구가 기가 막히게 들어오더라고요. 물론 이제 시범 경기에서 약간 아쉬운 부분은 있었습니다. 시범 경기 2경기에서는 이제 1과 3부대 2이닝을 던지면서 피안타 6개, 탈삼진 4개, 무사사구로 이제 3실점을 기록했었는데 3월 8일 SSG전에는 잘 던져줬지만 지난 11일 두산과의 경기에서 첫 타자 양의지에게 안타를 맞고 이후 두 타자는 또 삼진으로 처리를 해요. 투아웃. 근데 이날 좀 슬라이더가 쏠린 것 같습니다. 연속 4타자에게 이제 안타를 허용하면서 3실점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53km의 강한 속구까지 보여줬고 또 뭐 야구에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맞으면서 큰다. 배찬승은 맞으면서 큰 겁니다. 정규 시즌에는 훨씬 더 탄탄해진 배찬승 선수를 저는 기대해 봅니다. 배찬승 선수 외에 왜 야수들 새로 들어온 우리 심차함 선수들 있잖아요. 이 선수들에 대한 활용도가 좀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공수에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다들 말씀하셨는데 일단 기대는 상당히 되는 선수들은 확실한데 일단 연습은 잘해요. 연습도 잘하고 여유 있게 잘하는 거 보면은 기능은 있는 것 같은데 게임을 이제 어떻게 풀어가느냐 상황마다 이게 상황 판단을 잘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일단은 신인 선수들에게는 가장 큰 숙제죠. 코치 스텝이 좀 더 용기를 주고 믿어주고 훈련을 조금씩 자꾸 가르쳐준다면은 이 새 선수들은 레벨이 어느 정도는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정말 기대해도 될 만한 선수입니다. 하지만 엔트리에 들지 안 들지는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방망이들은 괜찮아요. 근데 수비 쪽에서는 안정감이 있어야지 스텝에서 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결국은 수비를 누가 좀 더 안정감 있게 편안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1군 엔트리에 살아남느냐 못 사느냐 그렇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다독이는 한 말씀 좀 해주세요. 대선배님으로서. 제가 신인 때는 고졸 신인은 아니었지만은 그때는 저는 제 자리 하나만 보고 했거든요. 3루. 저 선배 내보다 난 저 선배 이길 수 있어. 그래서 한 달 만에 보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제가 쭉 3루수를 했는데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뭐 신인다운 패기로 도전을 한다면은
백업 멤버로는 확실하게 갈 수 있는 요원들이니까 네. 좀 마음을 좀 단단하게 먹고 덤벼들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단과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우리 삼성 라이온즈의 미래죠. 신인 선수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좀 들어봤거든요. 보시고 함께 얘기 나눠볼게요. TV에서만 보던 선배님 분들을 실제로 같이 훈련하고 하니까 긴장도 되고 떨려도 설레는 것 같습니다. 저 처음에 올 때 기대도 되면서 걱정도 됐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형들과 선배님들께서 잘해주셔가지고 편하게 제 플레이 할 수 있어요. 대구 같이 나오는 선배 승민이 형이 제일 많이 도와주고 바로 위에 선배 서엽이 형도 많이 도와주시고 정현 선배님 롤모델인데 정현 선배님께서 체인지업이나 그런 운동 같은 거 자주 도와주시고 안 아프게 약간 치르는 방법이나 조언 같은 거 무리 너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현이 형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또 많이 알려주셔서 잘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 선배님도 또 수비에 대한 걸 많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많이 도움받고 있습니다. 일단 몸 상태나 컨디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또 굉장히 만족스럽고 시즌 들어갈 때 100% 다 힘 쓸 수 있게 하려고 시즌 잘해서 팀의 보탬이 되고 신희망 하고 싶습니다. 올해 열심히 해서 라이온즈 파크에서 많이 뛸 테니까 응원 열심히 해주십시오. 찬승입니다. 저는 1군에 오래 있고 싶은데 오래 있다면 주저할 수 없는 진행이 목표입니다. 저도 주저할 수 없는 진행도. 저는 아직 제가 배워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코치님들 하는 말, 감독님 하는 말 다 새겨 들으면서 제 걸 찾으려고 연습하는 중입니다. 저는 수비에 약점이 좀 있다 보니까 수비에 좀 집중하고 타격에서는 이재영 코치님 말하신 대로 잘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생선수니까 최정 선배님 부드러운 스윙으로 홈런을 많이 치시기 때문에 그 점을 하고 싶습니다. 자욱 선배님 내리고 또 어떤 공이들 다 치셔서 안타 만들 수 있는 거 득점권 찬스에서 믿고 볼 수 있는 선수가 됐습니다. 장타를 기대하게 만드는 타자가 되고 싶습니다. 올 시즌 많이 배워서 노력할 테니까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기본기 훈련이나 많이 해서 1군에서 많이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너무 귀여워요. 저는 든든한데요. 든든합니까? 예,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뭐 든든한 국밥 한 그릇 먹은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예, 뿌듯하기도 하고요. 네, 그렇다면 그 중에 그래도 원픽을 한다면? 정말 이 배심차함 모두 이제 정도 유망한 이런 유망주겠지만은 사실 그래도 배찬승 선수 아니겠습니까? 저는 배찬승 선수 피칭하고 나서 정말 신인답지 않은 이런 패기를 봤습니다. 캐차가 요구하는 대로 딱딱 이렇게 찔러 넣어주는데 일명 그 경상도 말로는 대마이라고 하거든요. 대마이가 씨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대마이가 하시죠. 이제 씨다라는 표현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배짱이 저는 확실히 올 시즌에는 저희가 기대하는 그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배찬승 선수를 픽스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좋은 거죠, 그죠? 네, 그렇죠. 이게 제가 또 이 양지에 나와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좀 억양이 조금 이런데 양해 좀 부탁 좀 드리겠고요. 네, 저 양지에서 이제 인터뷰한 게 저거든요. 제가 인터뷰했는데, 맞죠. 예. 근데 한 명 주목할 만한 선수가 차승준. 외모가 굉장히 최영우랑 비슷합니다. 다른 이야기로는 그 약간
나이보다는 들어 보인다. 예, 그런 미안합니다. 우리 장관 선수 선배 미안합니다.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되지. 아니 그렇더라는 거죠. 모 기자 선배는 이제 차승준 선수를 이제 인터뷰하고 싶다고 해서 왔는데 처음 보잖아요. 이제 네. 처음 보는데 왜 신인을 불렀는데 코치가 코치까지는 좀 너무했네요. 그러니까. 차승준 선수 네. 죄송합니다. 사과하세요. 예. 그만큼 네. 잘할 겁니다. 예. 그럼요. 예. 또 이 보여주는 모습이 그 힘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네, 앞으로 그 거포의 모습을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캠프에서 사실 주목할 만한 얼굴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캠프 MVP가 무려 4명이나 나왔더라고요. 네. 소개해 주시죠. 이례적으로 4명이 뽑혔는데 일단 투수조에는 배찬승, 그다음에 박주혁, 야수조에는 포수 김도환, 그다음에 이제 이적생 홍현빈이 뽑혔습니다. 네. 예.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주목하는 건 이제 이적생 홍현빈인데요. 지난해 KT에서 방출되고 이제 푸른 유니폼을 입었는데 방출되자마자 이종렬 단장께서 바로 달려가서 적극적으로 영입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예. 근데 처음에는 백업이나 이제 2군용으로 이제 좀 분류가 됐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주전 경쟁을 충분히 할 만한 다크호스로 이제 떠오른 거죠. 네네.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이 홍현빈 선수를 되게 눈여겨봤었는데요. 오키나와 캠프 연습 경기에서 무려 5할을 넘었다는 거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그 두산과의 시범 경기에서 그 박지국 상대로 풀카운트 상대로 말로 없는 네. 때렸을 때 와 진짜 그때는 온몸에 좀 전율이 일더라고요. 네, 정말 시원한 한 방이었습니다. 2017년에 데뷔했던 홍현빈 선수가 프로 7년 동안 뛰면서 홈런이 몇 개였을까요? 홈런은 빵입니다. 하나도 홈런이 없었던 홍현빈 선수인데 비록 이제 정규 시즌은 아니었지만 1군 무대에서 쏘아올린 첫 번째 홈런이 이 말루 홈런이었습니다. 사실 홍현빈 하면 떠오르는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해 6월 28일 경기였어요. 삼성전. 이날 교체 출장했던 홍현빈 선수가 첫 타석에서 오승환을 만나게 되는데 오승환에게 2타점 3루타를 때려냅니다. 이 3루타도 본인의 데뷔 첫 번째 3루타였고 이게 끝내기가 되면서 첫 번째 끝내기였거든요. 네. 저희한테도 굉장히 큰 인상을 남겨줬던 경기였는데 네. 그런 모습의 홍현빈 선수였기 때문에 저희도 캠프 내내 홍현빈 선수가 좀 더 남달라 보였고 눈빛도 좋아 보였고 올해 정말 더 잘해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편 또 이번 캠프에서 좀 걱정스러운 소식도 저희가 들려서 좀 마음이 무거운 감도 있는데요. 지난 가을에 이 오스틴 딘을 아주 돌려 세웠던 우리 구윤수 선수, 김무신 선수가 또 부상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요. 또 이후에도 주력 선수들의 부상 소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위원님? 글쎄요, 부상이 좀 뚜껑을 열지도 않았는데 아직까지 네. 요렇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캠프에서 얼마나 준비를 잘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아시다시피 그냥 올 시즌 그냥 끝났죠. 김무신 선수는 아쉽게 뭐 시즌에 때는 이번 시즌은 볼 수가 없게 됐는데 말씀하셨듯이 김무신 선수가 오스틴을 삼진으로 때려잡는 그런 모습을 원래 봐야 되고 배찬 선수가 또 왼쪽으로 나가지고 맞아요. 잡는 그런 모습을 두 선수가 7회, 8회 한 번씩 나가지고 탁 잡아주는 그런 그림을 기대했었는데 일단 김무신 선수가 조기 기구를 하면서 지금 치료를 잘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레이스 선수도 지금 발등, 작년에도 발목 쪽에 이상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는 뭐 거의 다 나은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4월 달에는 합류를 하지 않겠나 하는 3월 말이라고요. 예, 그렇죠. 네. 빠르면은 5달 말에 네. 다다음 주에는 들어올 것 같은데요. 그리고 김영웅 선수하고 이성규 선수는 생각보다도 가벼운 부상이기 때문에 아마 이 선수들도 아마 바로 이번 주 토요일을 합류하든지 아니면은 다음 주 안에는 아마 다 들어오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예. 네, 앞으로가 중요하죠. 이제는 아프면 안 됩니다. 네. 다치면 안 됩니다. 예. 제일 중요한 게 건강하게 시즌을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돌아와서 우리 선수들이 좀 완전체로 뛸 수 있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볼넷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곳에 계속 던지려고 노력하고 있고 투심도 중요하지만 커브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높이, 볼의 높이
그 정도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No, está bien. Estamos preparándonos bien. En realidad me siento muy saludable. Gracias a Dios. Y 많이 긴장이 됩니다. 네, 자리를 뺏길 것 같아서 많이 긴장이 되고 또 좋은 자극제도 되는 것 같고 네, 저한테도 경각심을 가지게 해주는 친구들인 것 같아서 너무 팀적으로 보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작년에는 뭐 좀 가을 야구만 해보자라는 좀 그런 좀 소심함, 뭐 좀 그런 겸손함이 좀 있는데 지금은 좀 자신감이 좀 그런 부분을 다 누르고 좀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진짜 우승까지 갈 수 있게 가는 게 일단 큰 목표인 것 같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그냥 아프지 않고 한 시즌 30세이브 이상 최소 블론 세이브로 좀 지키는 게 일단은 제 개인적인 목표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올 시즌 삼성의 전력을 좀 자세하게 파트별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투수 파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선발 이야기 먼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와, 올 시즌 선발 진짜 대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부상으로 데니 레이에스와 원태인 선수가 개막 시리즈에 함께할 수 없다. 이건 참 아쉽지만 다행히 두 선수는 3월 말에 복귀할 예정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이 끝난 이후에 삼성 라이온즈는 키움에서 뛰었던 아리엘 후라도 그리고 또 LG 소속이었던 최원태 선수와 70억 원 FA 계약을 하면서 데려오게 됩니다. 확실하게 이제 든든한 선발 자원을 구축하면서 박진만 감독은 이제 6선발 체제까지 꿈을 꿀 정도로 막강한 선발 자원을 가지게 된 삼성인데 아리엘 후라도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키움 히어로즈에서 2시즌 동안 각각 30경기씩을 소화하면서 이닝 히터 역할도 해줬고요. 11승, 10승, 2시즌 연속 두 자릿수 이상의 승수를 기록하면서 올해도 기대가 참 많이 되는 선수입니다. 최원태 선수도 워낙 경험 많은 선수니까 당연히 잘해주겠고 원태인 선수는 뭡니까? 삼성의 에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지난해 15승과 함께 다승왕을 차지했던 원태인이 있고 선발로 첫 경험이었지만 지난해 6승 괜찮았습니다. 좌완 2승연까지. 와, 이거 뭐 극강의 선발진 아니겠습니까? 이 선수들만 잘 던져준다면 올 시즌 대단한 활약을 보여줄 것 같은데 박진만 감독의 구상을 보면 아리엘 후라도와 데니 레이에스가 약간 비슷한 유형의 선수이기 때문에 두 선수를 붙이지는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선발 로테이션으로 돌아간다면 아리엘 후라도, 원태인, 데니 레이에스, 최원태 아마 좌완 이승연 이런 식으로 아마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최원태 선수 한 11, 2승 후라도 선수 한 13승, 원태인 선수 한 12, 3승, 그리고 또 데니 레이에스. 예, 데니 레이에스 선수 뭐 한 13, 4승. 그럼 벌써 얼마입니까? 그러면 우승 아닙니까? 우승이죠. 거기 좌완 이승연 빠져 있어요. 네, 좌완 이승연까지.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렇게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고 영변 두 선수가 15승씩 최하 15승씩 해야 되고 최원태도 10승은 무조건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좌성현도 있고 원태인도 13승 이상 또 해줘야 되고 그러면은 내 선수가 한 60승까지는 일단은 선발진이 진짜 좋아요. 그렇다면은 중간에 7회나 8회 정도 한 이닝씩만 막아줄 수 있는 똑똑한 중간 역할 마무리까지 해서 세 선수 정도만 좀 완벽해진다면은 올해도 코리안 시리즈로 그냥 가야죠. 불펜진이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팀의 약점으로 계속 꼽히고 있기도 한데요. 사실 올해 이 굉장히 보강됐다, 불펜이 보강됐다 이런 느낌은 또 딱히 없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데 또 설상가상으로 부상으로 이탈한 선수들까지 있습니다. 최지광 선수는 올해도 안 됩니까? 지금 뭐 좀 알아본 바로는 빠르면 이제 시즌 후반기에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좀 불투명하고요. 일단 뭐 제어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말씀하셨듯이 좀 우려되는 게 허리죠. 일단 최지강, 김무신의 부재가 굉장히 좀 뼈아픈 대목이고요. 거기다 이제 외부 영입을 통한 보강도 없었잖아요. 이제 불펜진의 뎁스가 그럼 약해진 것이냐? 근데 또 달리 볼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일단 구속이 굉장히 이제 향상돼서 좀 진보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호성, 육선영 이 두 친구가 굉장히 지금 현재까지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또 슈퍼 로컬보이 또 배찬승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선발 경험이 있는 양창섭이라든지 황동재, 이승민 이런 선수들도 불펜으로 대기 중인데 또 긴 이닝을 끌어줄 수도 있고요. 또 군 복무 중인 이재희도 구속이 한 150 이상으로 향상이 됐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기대는 해봐도 되지 않을까. 네. 예. 아, 이거 구속 140, 150 이런 이야기 하니까 막 되게 설렙니다. 벌써 이제 심장이 막 바운스하네요, 정말로. 네. 그래서 이런 구속을 저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설레는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범 경기하면서 다양한 투수를 좀 만나보셨으니까 올 시즌 불펜의 키 플레이어는 누구? 한 명씩 이야기하는 겁니까? 네.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이야기합니까?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배찬승. 다 다른 건가? 배찬승. 저는 배찬승. 양창섭. 예. 배. 배찬승. 좀 김태훈요. 오. 네. 이유가 배찬승 선수가 정말 빠른 볼을 가지고 있고 정말 하드웨어적으로 특출난 선수는 맞겠지만 그래도 나름 고졸 신인이라는 점에 있어가지고는 크게 저는 기대치를 안 갖고 그냥 올 시즌은 편안하게 던지길 바란다는 마음에서 저 기대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절대 기대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 왜 제가 이제 김태훈 선수를 조금 뽑았냐면은 김태훈 선수가 작년 시즌 부상 이전까지만 해도 나름의 좋은 역할을 좀 해줬습니다. 저희 필승조는 임창민, 김재훈 체제로 가되 이제 그 전에 한 이닝이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땐 김태훈 선수가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뭐 시범 게임에서 실점을 좀 허용하긴 했겠습니다만 김태훈 선수 빠른 볼에 있어가지고는 작년보단 좀 힘이 좀 보였었고 특히나 올 시즌에 약간 슬러브 구종을 신무기를 또 장착을 한 것 같더라고요. 확실한 또 변화를 좀 줘가지고 최지강 선수가 합류하기 전까지 김태훈 선수가 조금 작년 전반기처럼 이렇게 버텨준다면 그나마 좀 필승조는 구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배창승 선수한테 부담 드리기가 조금 미안해서 김태훈 선수 뽑아왔습니다. 네. 그리고 마무리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 시즌은 이제 김재윤 선수가 뒷문을 책임져줄 마무리 투수로 낙점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재윤 선수가 이제 마무리 역할을 해줘야 될 텐데 지난해 삼성 이적 첫 해 성적을 잠시 보게 되면 65경기에 등판했던 김재윤 선수 4승 8패 11세이브 25홀드 4.09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면서 데뷔 후 가장 많은 홀드를 챙겼습니다. 이건 뭔 말이냐면 그동안 KT에서 맡았던 마무리 보직이 아닌 셋업맨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김재윤 선수가 생각보다 좀 아쉬운데라는 반응을 보이신 분들이 많은데 전문가들은 아마 이 마무리 역할만 쭉 이어오던 김재윤 선수가 보직이 바뀌면서 좀 안정감이 떨어진 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셨는데 올해는 정말 흔들림 없이 시작부터 끝까지 새로운 끝판대장으로서의 역할을 좀 잘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이렇게 김재윤 선수가 마무리로 가게 되면서 또 관심을 받고 있는 선수, 주목받는 선수가 바로 오승환 선수인데 박진만 감독의 말대로라면 이제 오승환 선수는 6, 7회 정도에 올라와서 뒤이어 나오는 임창민, 김재윤에게 공을 넘겨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글쎄요, 좀 아쉽죠. 오승환 선수 이야기할 때마다 아마 많은 팬들이 같은 마음으로 아쉬워하시겠지만 6, 7을 나온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는 아닙니다. 그럼요. 훨씬 더 안정감 있게 막아주면서 후배들에게 공을 넘겨주는 그런 정말 든든한 오승환 선수가 또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불펜 선수들 그리고 마무리 투수들까지 삼성의 마운드를 든든하게 지켜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안 좋았을 때 영상도 보고 좋았을 때 영상도 보고 그러면서 제가 고쳐나가야 될 방향이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하면서 캠프에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제 자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나가는 데 있어서 항상 책임감을 갖고 있고 그에 맞는 결과를 내야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 저는 매년 이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경쟁이라기보다 저는 그 친구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또 제가 주어진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걸 되게 많이 공유하고 있어요. Even my wife told me, if you want me to hit 40 homers, so yeah, that's my mentality this year. Try to hit 40 homers or more. I mean. 올해는 어떤 개인적인 경쟁 이런 거는 사실 모르겠고 그냥 좀 그런 아쉬움 없는 시즌을 보내고 싶습니다. 좀 소박하게 한 단계만 좀 순위를 높이고 싶습니다. 팀적인 목표는 우승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아쉽게 우승 문턱에서 이렇게 우승을 못했지만 올해는 또 우승을 위해서 준비하고
네, 플레이해야 될 것 같고 작년에 많은 주위에서는 이제 운이 좋다, 그냥 운이 좋았다라는 말이 많은데 이제 그 물음표를 이제 느낌표로 바꿨기 때문에 저희 선수들이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플레이하면은 작년보다 좀 더 높은 곳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요, 삼성 라이온즈가 자랑하는 우리 야수들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 정말 최소 실책이었죠. 든든한 우리 야수들인데요. 이 선수들이 또 타석에서도 화끈한 타격을 보이면서 홈런까지 1위 아니었습니까? 올해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또 포지션을 한번 예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안방마님 강민호를 중심으로 이제 백업을 이제 3인방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겠죠. 이제 지난해까지는 이병헌이 앞섰지만 네. 이제 부상에서 이제 김재성이 회복을 해서 건강하게 돌아왔고요. 김도환도 굉장히 이제 남다른 각오를 하고 있어서 이제 현 시점에서 누가 앞서간다는 사실 단언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건 잘 모르겠고 내야 같은 경우에는 뭐 1루부터 이제 디아즈, 루지어 그다음에 이재현, 김영웅이 베스트는 될 텐데 네. 여기서 이제 공백이 생길 때 이제 이 백업 경쟁도 굉장히 치열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수비가 굉장히 좋은 양도근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혜승, 그다음에 신인인 심재훈도 있고 지금 시범 경기에서 3루에서 이제 굉장히 좀 타격감이 뜨거운 전병우도 뭐 이제 유격수를 제외하면 다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쪽의 경쟁도 굉장히 볼만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외야는 지금 너무 전쟁이라 아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예.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불꽃 튀는 한 자리는 어딜까요? 저는 외야 한 자리라고 봅니다. 외야 한 자리. 뭐 사실 뭐 2루수, 3루수 그리고 외야 한 자리 모두 뭐 무한 경쟁이라고 하겠습니다만 외야 한 자리를 놓고 지금 제가 읊어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성규, 윤정빈, 김홍곤 그리고 올 시즌 김성윤, 홍현빈, 함수호, 김재혁, 타자 김태훈까지. 박승규도 저요. 박승규 선수도 네. 맞네요. 예, 박승규 선수 있네. 그러면 8명, 9명이네요. 피 튀긴다. 야, 근데 사실 이제 작년에도 네. 사실 윤정빈 선수의 활약도 인상적이었고 그렇죠. 이성규 선수도 정말 인상적이었겠지만은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은 좀 있었었거든요. 윤정빈 선수가 뭐 좌타자, 좌투수 상대로 조금 약하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있었었는데 지금 홍현빈 선수가 네. 이렇게 좀 치고 올라오고 맞아요. 예, 정말 스포트라이트를 좀 받고 있겠지만은 거기에 과연 김성윤 선수도 롤도 좀 비슷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자리를 놓고 정말 피 튀길 걸로 예상이 좀 많이 됩니다. 진짜 그러네요. 피 튀기는 예상인데 위원님이 감독이면 누구 유리하다. 뽑겠습니까? 우익수로. 궁금하네요. 궁금하다. 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로는 오다를 짤 때 상대 투수를 일단 먼저 보겠죠. 좌투냐 우투냐에 따라서 우타자가 나갈 수 있고 좌타자가 우익수를 가야 되는데 물론 그렇게 한다면은 일단 누가 컨디션이 제일 좋은지 스태프들이 또 물어봐야 될 거고 우익수는 그날 진짜 바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홍곤이가 피하는 거 같아요. 예, 김홍곤이가 예를 들어서 개막전에 선발을 나갔어요. 네. 잘했어요. 다음날 또 나와야 돼요. 잘할 때까지 계속 못할 때까지 계속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떨어지면 또 다음 선수. 네, 그렇게 해야 되지. 저는 운영을 만약에 한다면은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나가는 선수한테 행운을 빈다 하고 뭘 빌어야지. 딴 거 없습니다. 그 선수만 잘해주면은 팀이 다 잘 돌아가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외야 경쟁만큼이나 치열해질 곳은 2루 자리가 아닐까 그런 예상을 해보는데 삼성 라이온즈가 지난 시즌이 끝난 이후에 류지혁 선수와 이제 FA 계약을 했었죠. 4년 최대 26억 원 계약하면서 일단 든든한 한 자리를 지켜줬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슈퍼 루키라고 불리는 심재훈 선수가 들어오게 됐고 괌에서부터 눈도장을 확실하게 찍었던 심재훈 선수가 계속 2루 수비 연습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이 선수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기아의 예를 들어 본다면 김도영 선수가 등장하면서 성장한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박찬호 선수죠. 갑자기 박찬호 선수의 기량이 수직 상승했거든요. 저는 윈윈할 수 있다고 봐요. 심재훈 선수의 등장으로 2루 자리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류지혁 선수라든지 아니면 그 외 베테랑 선수들의 기량도 수직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윈윈하면서 2루 경쟁이 올해 참 재미있는 볼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상 정말 2루 얘기하니까 예. 저희가 2루 주인을 못 찾은 지가 벌써 10년이 다 됐어요. 오래됐죠. 예. 김지찬 선수도 외야 갔죠. 그렇다고 맞아요. 김상우 선수 KT 갔죠. 정말 나바로 선수 이후에 원래 꼭 이제 2루수 좀 찾기를 좀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개막을 앞두고 우리 선수들의 컨디션 또 팀의 전략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과정 바로 시범 경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시범 경기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김대진 캐스터는 네. 홈 경기를 시범 경기를 전 중계를 하셨는데요. 네.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땠습니까? 일단 10경기 가운데 6경기가 홈 경기였고 삼성 라이온즈의 SS주전, 두산전, 그리고 LG전을 차례로 중계를 해드렸는데 각 팀마다 이제 첫 경기는 내주고 다음 경기는 승리했던 삼성 라이온즈였습니다. 네. 시범 경기는 시범 경기일 뿐이다. 박진만 감독도 다양한 선수들을 활용해보면서 이 카드가 과연 맞을까? 이 조합이 어떤 그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까? 다양한 좀 실험을 하는 무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범 경기 내용은 아주 좋았다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약간 좀 부럽거나 아쉽다라고 느껴졌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어떤 그 상대 투수들을 볼 때 불펜진들과 비교를 하면은 조금은 아쉽다 삼성이. 결국은 이제 상대 불펜들은 많이 젊어졌더라고요. 많이 젊어지고 네. 강한 볼을 던지는 선수들이 많아지고 그런데 이제 삼성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늘 이야기했던 그 자원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올해는 이 불펜 쪽에서도 새로운 자원들이 좀 많이 투입됐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조금 아쉬웠다. 그렇죠. 조금 부분이 아쉬웠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저는 사실 시범 경기를 보면서 이 LG 그리고 기아와의 경기를 굉장히 눈여겨봤거든요. 사실 뭐 올해도 저희가 선두 경쟁을 또 해야 되니까 그 그렇죠. 경기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좀 아쉬웠습니다. LG와는 1승 1패, 기아에는 2패였는데 특히나 그 두 번째 경기는 크게 져가지고 그렇습니다.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뭐 사실 작년에 저희가 기아한테 한국 시리즈에서 저희가 졌지 않습니까? 시범 게임이더라도 정말 속으로는 이 실전처럼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람이 위닝 멘탈리티라는 게 있잖아요. 진짜 있어요. 네, 맞아요. 있잖아요. 예. 근데 매번 특정 팀한테 이렇게 져버리면은 사실 그거는 빨리 깨주는 게 솔직히 좋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좀 없어서 좀 아쉬웠는데 저도 이제 김대진 캐스터님이랑 좀 동일하게 올 시즌 오키나와 스프링 캠프 연습 경기랑 그리고 시범 경기를 좀 바라봤을 때는 확실히 저는 좀 괜찮은 한 해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눈여겨봤던 부분 마운드 쪽인데 물론 사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불안정한 건 사실이겠으나 그 육선엽 선수라든지 아니면 이호성 그리고 홍은표 선수 이런 선수들이 그리고 이승민 선수도 있네요. 자완 이승민 선수도 있네요. 스피드가 엄청 많이 늘었더라고요. 네, 보고 나서 저희는 항상 뭐 속된 말로 저 스피드가 140의 리미트가 걸려 있다. 예, 사실 정말 뭐 그런 투수진들이 좀 많았었는데 이호성 선수, 육선엽 선수 나와가지고 140 중후반 바로 때려버리면서 그래도 이제는 원래 나는 좀 기대가 된다. 특히나 또 젊은 투수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야수 쪽에서는 정규 시즌 들어가면 올라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젊은 선수들이 이만큼의 구속 성장을 보여줬다라는 거에 저는 시범 경기 좀 의미를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범 경기를 또 못해야 원래 좀 더 잘한다는 징크스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위원님? 뭐 어찌 보면은 이게 뭐 타팀 얘기겠지만 롯데자이언츠가 시범 경기 리그에서는 우승을 12번이나 했다고. 네, 롯데 팬분들은 이제 시범 경기로 놓고 봤을 때 왕조를 세웠다고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저희 왕조 시절 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쯤에서 좀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기억하라, 라이온즈여 끝까지 함께 달려나가자. 자, 1번 타자. 저한테입니까? 네. 이거 감독님이 하시는 건데. 돌아가면서 하시죠. 네. 돌아가면서 해볼까요? 좋습니다. 좋네요. 자, 1번 타자. 중견수 김주천입니다. 2번 타자. 이재현. 유격수. 3번 타자. 굿 캡틴. 4번 타자. 디아츠. 아니 근데 잠깐만. 높였어요. 여기까지 다들 동의하시는 좋습니다. 야, 자 그럼 5번 타자 가볼게요. 자, 5번 타자 김영웅. 6번 타자 강민호. 7번 타자 유지현. 8번
9번 타자. 잠시만요. 이렇게 되면 좀 꼬인 것 같아요. 와, 이 박병호가 박병호가 안 나왔습니다. 예. 박병호, 예. 스프링 캠프에서 조금 좋지 않았나요? 그거 어쨌든 박병호로 하시죠. 네, 박병호입니다. 예. 박병호. 9번 타자. 8번 타자 박병호. 박병호. 자, 9번 남았습니다. 9번은 원래 저는 이제 9번을 류지혁을 넣고 싶었는데 우리 위원님이 아까 7번에다가 넣으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떻게 포수도 해야 되지? 있고, 그러면 이제 김원곤 선수가 9번에 갈 수밖에 없네요. 우익수 자리 한 자리인데 이거 뭐 홍영빈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구자욱이 될 수도 있고 김성윤이 될 수도 있고 윤정빈이 될 수도 있고 함소가 될 수도 있고 7, 8번은 이동이 있습니다. 팬들도 좀 비슷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네 분이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번호에 조금은 차이는 있지만 최종적으로 엔트리에 드는 선수들은 이런 선수들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저희가 해봤습니다. 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너무 설레는데요. 다들 막 두근두근 하시죠? 네. 그 모습들이 여기까지 막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올 시즌 야구를 보려면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올 시즌부터 달라지는 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일단 피치 클락이 정식으로 도입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시범 경기부터 이제 피치 클락이 정식 도입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시범 경기에서 위반 사례가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보다는 많지가 않았습니다. 아마 이게 좀 부담이 덜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만약 이제 정규 시즌 한두 점차 박빙의 상황 7, 8회가 된다면 이 피치 클락 위반이 나오면서 볼이 하나 기록되거나 스트라이크 하나 기록되거나 이게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 피치 클락 도입으로 경기 시간 자체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볼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 준비가 잘 안 된 투수들은 위반이 좀 속출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선수들 중에서 좀 이렇게 주의해야 될 선수가 있을까요? 위원님 누가 제일 신경 쓰이세요? 신경 쓰이는 백정현 선수 아닌가요? 선발 투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중간에 나오는 선수들 중에 뭐 김태훈 선수라든지 몇 선수가 좀 시간을 끌린 선수가 있어요. 그 만약에 시간을 오버해가지고 원볼 하나 더 들어간다면은 부담이 오니까 아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시범 경기 보니까 투수들이 사인 보고 그냥 바로 가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또 인터벌 때문에 또 변수가 또 생길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투수가 또 투구하는데 어떤 이상이 올 수도 있고 일단 변수입니다. 네. 이것 외에도 달라지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특히나 ABS 스트라이크 존이 좀 낮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지난해 ABS 스트라이크 존이 도입이 됐잖아요. 이제 일단 이게 뭔가 이렇게 심판, 인간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뭔가 논란은 좀 이제 줄어들고 있는데 한 1cm 정도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바뀜으로써 이제 좀 낙폭이 큰 이제 그 변화구를 낮은 쪽으로 이제 공략하는 투수한테 유리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맞을까요? 네, 그것도 그렇죠. 답이 너무 간단하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네 분께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요. 올 시즌 삼성 라이온즈의 이 순위를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한 번에 손가락으로 하겠습니다. 애매하게 하시면 안 돼요. 애매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솔직하게 합시다 저희. 네, 솔직하게. 그러면 하나, 둘, 셋.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이거는 뭐지? 이거 애매한데? 이거 좀 잡아주세요. 이거 뭐죠? 애매한데? 2등인가요? 네, 1등도 가능하다. 1등? 1등. 네. 우리 위원님께서는 3등을 예측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 분이 생각하는 게 다 되면은 1등, 2등 되죠, 분명히. 근데 최하 저는 3위까지는 할 것 같습니다. 암만 못해도 3위. 최하 3위. 그러니까 1등을 예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한국 시리즈 경험했지 않습니까? 경험, 물론 이제 준우승에 그치기는 그렇죠. 아니 냄새만 맡아도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맞아요.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물론 그 기아라는 벽이 분명히 또 있을 겁니다. 지난해 기아에게 4승 12패였거든요. 앞서 이야기하셨잖아요. 깨야 됩니다. 속에서 올라. 깨부셔야 됩니다. 저희. 한번 응원 한번 해주세요. 깰 수 있게. 삼성 선수들 무조건 호랑이는 꼭 잡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자, 이렇게 1위,
2위, 1위, 네, 3위 이렇게 예측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가을에 만나가지고 또 다시 한번 이 순위가 누가 과연 족집게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개막을 하면서 곧 시작이에요. 기나긴 레이스 144경기를 우리 선수들이 달려줘야 할 텐데요. 응원의 메시지를 좀 한 분씩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우리 위원님 제일 마지막에 하고 우리 박민 씨부터. 작년에 저희가 2위 했겠지만 정말 부끄러운 성적이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해주셨고 정말 값진 성적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원래 성적도 성적이겠지만은 좀 부상 없이 한 시즌 무탈하게 좀 치러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선수분들 열심히 하다 보면 성적은 당연하게 또 따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파이팅 많이 내주시고 저도 제 자리에서 묵묵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화이팅! 네. 네, 지난 시즌 삼성 라이온즈, 이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의 홈 관중 동원율이 10개 팀 가운데 2위였던 건 아시죠? 수도권이 아닌 팀에서 대단한 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만큼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삼성 라이온즈, 올해도 같은 사랑을 보여줄 거라고 믿습니다. 이 팬들의 사랑도 있고요. 저희도 삼성 라이온즈 전경기 144경기를 전경기 중계합니다. 응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부상당하지 않고 올해 최선을 다해서 멋진 플레이 많이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파이팅! 파이팅! 자, 우리 한 기자도. 네. 지난해 대구 시민들한테 좀 우울한 일도 많았고 그렇게 재미난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유일한 위안거리가 야구였던 것 같아요. 대구 시민들이 이제 최약체로 평가를 딛고 반전을 이룬 이 삼성 야구의 스토리를 보고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았는데 이번 시즌도 이게 시민들에게 큰 위로를 주는 그런 경기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프로야구를 현장에서 30년을 있어 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건강입니다. 건강. 항상 자기 몸을 자기가 잘 다스려야 되니까 건강에 신경 정말 많이 써가지고 부상 없는 그런 한 시즌이 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제일 책임지고 컨디션 조절 잘 해야 됩니다. 저는 그것만 믿고 바라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좋은 성적도 나올 수 있고 팀도 다 같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라이온즈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자, 이렇게 2025 프로야구 개막 토크쇼 플레이볼 네 분과 함께 올 시즌을 좀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무엇보다 건강한 한 시즌을 보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많은 팬분들의 기대를 안고 있지만 우리가 또 매번 이기기만을 바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즐거움을 많이 주시면서 즐겁게 그리고 또 행복하게 또 부상 없이 이번 시즌을 잘 치러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우리가 가을에 다시 모여서 또 이렇게 가을 야구를 전망해보는 시간을 또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여유 있게 그렇게 한국 되기를. 시리즈 앞두고. 불로만 주신다면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가능하겠죠? 가능하죠. 네, 그럼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렛츠 플레이볼! 플레이볼! 플레이볼!